미국 6월 선물 옵션 만기 일이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진행되어져 왔고 진행되어져 갈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서 앞서서 살펴봤었던 6월 미국 선물 옵션 만기 이후 장세를 또 조망할 수 있는 내용을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 연준이 3월 23일 날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통계 역사치에서 가장 빠르게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는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이 미달러 유동성의 속도가 임계 수준이 10%를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기간에는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되더라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영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정 기간 조정이 발생이 될 수는 있지만 이후에 다시 추세적 상승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럼 관건은 6월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 지난주 목요일부터 하방 변동성 커졌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변동성 말하는 거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궁금해지게 되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하방 변동성이 커지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마다 미달러 선물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지수 주요한 금융상품들은 일정 수준의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 즉 미국 6월 선물옵션 만기일 도래에 따른 지난주 6월 11일서부터 최근까지 이제 하방 변동성이 커졌던 거고 이게 종료된 것이 아니라 아직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선물옵션 만기일까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얘가 일정 기간 또 변동성을 추가로 만들 수는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한 이제 주가 지수들이 지지받을 수 있는 위치에 지금 기술적으로도 지지받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공포 지수 빅스 지수가 이 빨간색 선까지 충분히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이 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조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는 지금 여기 있다. 즉 언론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재감염 확산, 실물경제 악화, 기업활동 침체, 3월 수준의 주가 폭락이 고리가 연결되기는 더더욱 힘들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보게 되면 3월 23일 미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경기를 더 부양하기 위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 무제한 양적 완화는 기준금리를 충분히 낮추고 미달러 유동성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매우 빠르고 격하게 증가시켜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지표가 되게 돼요. 여기에 파란색 선은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되게 되고요. 얘는 앞서서 살펴봤었던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 증감 속도가 되게 돼요. 3월 23일 날 이와 같이 격하게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노란색 박스로 나타낸 이 미달러 유동성 증감 속도의 임계치, 임계 수준인 10%예요. 이 10% 밑으로 미달러 유동성이 감속되게 되면 이러한 기간은 미국의 경기가 둔화 내지 침체세를 나타내게 되면서 그러한 경제 방향에 수렴하는 미국의 주가 지수가 추세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게 돼요. 그러나 이러한 기간을 제외한 이 임계 수준으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는 그러한 기간에는 대세 상승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현재 이미 이 노란색 임계치를 넘어서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파란 선의 미국의 주가 지수가 이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영원히 한 번도 빠짐없이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를 보게 되면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임계 수준을 넘어서 계속 증가를 하게 되더라도 파란 선으로 나타낸 주가 지수는 상승세가 진행되다가 일정 기간 조정을 받게 되고 다시 그 뒤에 상승이 나타나게 돼요. 왜 이게 계속 상승되지 않습니까? 바로 얘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영 메커니즘이 되게 돼요. 그럼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뭐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송구하게도 그 내용이 좀 많아서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저희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주상지라고 치게 되면 이 아프리카 프리캡 말고 두 번째로 이 나오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 저희 주상지 카페로 연결이 되게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어요. 핫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유튜브에 똑같은 제목을 올려져 있는 영상을 이제 보시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주기적으로 이제 연동돼서 변동을 해오고 있는 원리를 상세하게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놨어요. 그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영 메커니즘에 의해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에 조정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제 이 지표를 보니까 좀 이제 감이 잡혀.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가속이 되는데 실물 경제가 그럼 안 좋아져야 되는데 재가동되니까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게 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완전히 다 죽은 건 아니구만.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3월과 같은 폭락이 나오기는 힘들고, 미국이 다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같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의하면 이와 같은 통화정책, 경기부양 통화정책에 반응하게 되는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위로 가게 된다. 근데 일정 기간 금융시장의 운용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정이 발생될 수는 있지만 방향성은 상방이 되게 된다. 즉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 출렁출렁 코로나19 재감염, 기업 실적 코로나19 때문에 경제활동 잘 안 돼서 안 좋아졌다. 이와 같은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 움직이게 되지만 방향성은 위로 가게 되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요게 6월 미국 선물 옵션 만기 이번 주 금요일날 이후에 이게 빠지게 될지 이게 또 궁금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살펴봐야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경기지표를 보게 되면 미달러 선물 가격이에요. 미달러 선물 가격은 지난 이제 공개방송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이제 공개를 해온 경기지표예요. 뭐냐? 미달러 선물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은 아무 때나 상승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언제 상승하게 됩니까? 얘는 굉장히 중요해요. 즉 글로벌 금융시장에 변동성을 만드는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저희 주상지 카페에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여기를 이제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에 의해서 금융시장에서 이제 하방 변동성이든 상방 변동성이든 흡족한 수익률을 거둔 그러한 한머니들이 있다면,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이 있다면, 야, 우리 지금 1000% 넘었네. 야, 삼성중공업 10배 갔네. 1000% 넘었네. 이게 내 수익이네. 수익률을 자랑해.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얘를 환전을 해서 돈을 손에 거머쥐었을 때 그게 자기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트를 흡족한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결국은 돈으로 바꿔야 돼요. 돈으로 바꾸는데 돈의 가치가 이전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이전과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금융상품을 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파생시장의 만기일마다 미달러 선물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얘는 이와 같이 장대같이 점프했는데 그 다음에는 왜 이 상승세가 약해진 거예요? 바로 앞서서 살펴봤었던 글로벌 유동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코로나19로 멈춰선 실물 경제에 이제 마사지를 하고 있는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미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필요할 경우에 미달러를 무제한으로 찍겠다. 과거에는 미달러가 요만큼이었다면 현재는 훨씬 더 많은 미달러가 풀려져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귀한 대접을 받지를 못해요. 적을 때는 만나기 힘든 거 만났네, 반갑소, 이렇게 말하겠지만 거리에 나가게 되면 만나는 것마다 달러라면 뭐 별로 이제 가치를 인정받지를 못하게 돼요. 그 말을 다시 이제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그 뒤에 이와 같이 미달러 양이 크게 증가되게 되면서 만기일마다 미달러 선물 가격이 상승하는 이와 같은 변동성이 줄어들게 됐어요. 더욱이 3월 23일 날 발표된 다음에 이와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최소 6개월이 되게 되면서 주요한 다른 이제 숫자로 표현되어진 경제지표 실적에 명확하게 그 정책의 효과가 반영되게 돼요. 6개월에 3개월여가 지나게 되게 되면서 미달러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게 되면서 이와 같이 미달러 선물 가격은 이전에 3월 이후에 만들었었던 하한 가격대를 하향 이탈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6월 11일 주식시장 주요 금융상품들이 격한 하방 변동성이 진행된 6월 11일, 그냥 그게 하방 변동성이 진행된 게 아니라 바로 미국의 6월 선물 옵션 만기일 도래에 따라서 미달러 선물 가격이 이전과 같이 상승하는 현상이 진행되면서 같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즉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6월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에
만기를 도래했다는 만기 주간이 저번 주 목요일부터 진행됐다는 것은 이 지표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다시 일부 이제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직 기간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일부 또 여기서 얘가 상승하게 되면 주식시장 하방 변동성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이와 같이 변동성은 아직 살아있다. 지난주 6월 11일 목요일서부터 주요한 이제 주가 지수들이 조정을 나타내게 됐어요. 대형주예요. 이와 같이 이제 완전한 과열 국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떠한 금융상품이든지 3월에 급락을 나타냈었던 금융상품은 다 똑같이 이와 같은 3단계의 가격 되돌림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첫 번째 1단계는 3월 급락폭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하는 가격 되돌림 1단계. 2단계는 3월 급락폭을 전부 회복하는 2단계. 3단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가격 수준까지 상승하는 3단계가 되게 되고, 특히 이제 3단계는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기업의 지분 가치가 되게 돼요. 기업의 지분 가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의 경영 성과가 높아져야지 돼요. 근데 코로나19 발생 전의 기업 경영 성과와 발생 후의 기업 경영 성과가 동등하지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주요한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다음에 주요한 산업활동에 관련된 경제지표의 실적이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동등하기는 매우 힘들고 더 약간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주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단계까지 가게 되면 얘는 완연한 과열 국면을 의미하게 돼요. 이와 같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었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대형주들은 이 2단계를 넘어서 완연한 과열 국면까지 초반기까지 진입을 했다가 6월 11일 미달러 선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연동돼서 얘가 이제 급하게 떨어지게 됐어요. 이 갭자리에서 원래 기술적 분석상으로 첫 번째 지지자리가 되는데 얘를 이탈하게 됐고, 두 번째 이전에 돌파했었던 고점대 고가놀이 영망치에다 고가놀이가 진행됐었던 그 가격대에서 다시 이제 디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고 그러면 대형주들은 이렇게 됐고, 중소형주들을 이제 보게 되면 나스닥 선물지수예요. 중소형주는 이미 완연한 과열 국면 3단계를 넘어서까지 상승이 진행이 되게 됐어요. 6월 11일서부터 하방 변동성이 진행이 됐지만 돌파했었던 이전 고점대에서 다시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유로 경제권의 정책 파급력이 가장 큰 독일의 종합주가지수 닥스 지수도 보게 되면 3단계 과열 국면 초기까지 들어갔다가 6월 11일 목요일서부터 이제 미국의 6월 선물 옵션 만기일 도래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2단계 국면으로 들어오게 됐지만, 이전에 직전 고점대를 돌파했었던 고가놀이가 나타났었던 그 가격대에서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보게 되면요, 일본의 이제 니케이 지수는 다른 앞서서 살펴봤었던 지수들보다, 종합주가 지수들보다 상승세가 좀 강해요. 이미 3단계 완연한 과열 국면까지 진행이 되게 됐다가 돌파했었던 3월 급락폭 이 수준까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지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일본의 종합주가 지수가 다른 국가의 종합주가 지수보다 상대적인 상승세가 강한 이유는 지난 공개방송에서 많이 이제 공유를 해왔듯이 2012년도서부터 지금 미연준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준금리를 일본은 충분히 낮추고 엔화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일본의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노믹스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근데 이 아베노믹스 정책 효과가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2015년경에 도달하게 되자 이 엔화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게 돼요. 뭐냐? 환율이에요. 미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2015년도에 이르게 되자 엔화의 초약세 가치 구간에 진입하게 돼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전과 같이 엔화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됐고, 2017년도서부터는 오히려 엔화 유동성을 줄이게 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유동성과 정책 변화에 반응하게 되면서 니케이 지수가 이와 같은 박스권에 2017년도서부터 갇히게 돼요. 2020년 3월 코로나19 소재로 인한 급락이 발생이 되면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됐지만, 이와 같은 박스권을 만든 일본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를 하게 되면서 박스권의 중간 수준 1차 목표치를 넘어섰어요. 근데 얘가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 상단을 바로 돌파하지를 못해요. 보통 이제 박스권이 상한 수준에서 조정이 나오거나 또는 더 가게 되면 박스권 중간 가격에서 조정이 나오거나 상한 수준 부분까지 갔다가 중간 가격까지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박스권을 미세하게 뚫고 뚫은 박스권 상단 지지 테스트하고 위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얘도 이제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을 조망하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로 이제 바라보게 된다면 6월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에 바로 이렇게 급등이 되기보다는 이 중간 가격대 부근에서 지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그 위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조정이 깊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바로 빅스 지수예요. S&P 500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공포지수라고 말하죠. 주가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지수가 되게 돼요. 여기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로 나타나게 됐어요. 빅스 지수를 조회를 한다고 이 녹색의 비행기 궤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얘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방향성 분석 도구고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어떠한 기업의 주가가 됐던 어떠한 경제지표의 지표값이 됐던 태동기를 이룩하게 되면 쇠퇴기까지 상승을 하게 돼요. 쇠퇴기의 빅스 지수가 이르게 되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을 하게 돼요. 귀향을 했고 다시 태동기를 벗어나게 되면서 다른 이제 생애가 또 만들어지게 됐고 태동기를 벗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향하는 것은 중간에 있는 빨간색 선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예요. 여기에 이른 다음에 일정 기간 비행기는 점검을 받게 되고 다시 얘가 이륙을 하게 되면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마지막 단계 쇠퇴기까지 들어가게 돼요.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뒤에 지우고 다시 이제 마킹을 하면 쇠퇴기의 종착역의 비행기가 이제 도착을 한 다음에 남은 것은 태동기를 이제 귀향을 하는 과정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귀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동기 부분까지 갔다가 경유지에서 한번 반등이 만들어진다면 귀향이 되게 되는데 이 반등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정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조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경유지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조정이 나올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즉 어디냐면 여기까지 이 경유지까지 와야지 이렇게 반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일정 수준의 조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는 지금 여기까지 왔다가 위로 다시 올라갔어요. 알 수 있는 것은 그 코로나19 감염 확산, 기업의 성과 악화, 주식시장 3월과 같은 급락, 이 조정의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기에는 힘들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또한 앞서서 이제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코로나19의 감염 속도가 이전보다 가속 중이기는 하나 감염 속도의 가속 강도가 매우 약해져 있는 중이고 또한 이전과 같은 주가의 오버슈팅 현상까지 대형주가 이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월과 같은 급락이 나타나기에는 매우 좀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